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과 성공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은 틀렸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모든 걸 한번 거꾸로 보라고 말했던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요즘처럼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혹시 더 강해지려고, 더 잘하려고 발부둥 칠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힘을 쓰는 방향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노자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요. 정말 끝없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거 뭔가 낯설지가 않죠?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끊임없는 경쟁, 스트레스, 번아웃, 이게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노자 철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돼요. 바로 이런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상가 중 한 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시기는 기원전 6세기. 그는 아주 혼란스러웠던 세상의 중심부,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 도서관에서 역사의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같이 수많은 왕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기록들을 보면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더 깊이 꿰뚫어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당시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였던 궁자가 노자를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새가 날 수 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오늘 내가 노자를 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구나. 와,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용이라니.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노자의 사상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그럼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자, 공자는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이나 규칙, 예법 같은 걸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완전히 정말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규칙들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대신에 거대한 자연의 법칙, 바로 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노자 철학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 도라는 거 대체 뭘까요? 도는 글자 그대로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걷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노자가 쓴 도덕경의 바로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건 우리가 어떤 단어나 개념으로 딱 정의해서 가둘 수 없는, 이 세상 전체를 만들고 또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걸 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노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물이에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이 말처럼 노자는 물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도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이 가진 지혜라? 뭘까요? 우선 보세요.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죠. 누구나 피하려는 곳으로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모든 생명을 키워주면서도 자기가 뭘 했다고 절대 다투거나 내세우지 않아요. 너그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부드러운 힘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엔 단단한 바위까지 뚫어버리는 그 강인함. 이게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물처럼 산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노자의 철학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역설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의. 글자 그대로는 함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정말 오묘해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게 다 된다니. 그래서 이게 오해를 참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근데 과연 노자가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무슨 뜻이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의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게으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거센 강물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억지로 앞으로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물의 흐름을 딱 타고서 아주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치 능숙한 서퍼처럼요.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에 딱 올라타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그런 창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
즉 없음이라는 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창조적인 잠재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컵을 억지로 채우려고만 하면 새로운 걸 담을 수 없잖아요. 그걸 비워낼 때 바로 그 비어있음 속에서 진정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결국 노자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이야말로 물과 무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힘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노자의 이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책, 도덕경이요. 이게 글자 수로 따지면 고작 5,000자 남짓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책들 한 챕터보다도 짧은 분량이죠. 그만큼 그의 사상이 얼마나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핵심만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억지로 저항하는 걸 한번 멈춰보세요. 아마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꼭 이기려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바위처럼 딱 버티려고 하기보다 물처럼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춰 흘러가 보는 거죠. 그러면 부러지지 않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결국 억지로 막 노를 젓는 대신에 그 흐름에 돛을 맡길 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자가 2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억지로 버티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대신 부드러운 물처럼 흘러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부분은 또 어디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